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어느덧 성장해서 나하고 동급이 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육을 했는데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정말 그 신앙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같은 레벨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본이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본보기가 된다, 본이 된다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학습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보기예요. 모델링을 통해서 배워요.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서 그거를 따라해 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 것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는. 아유,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자녀에게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는데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여러분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지요? 예.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네요. 독신이었는데.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DNA를 갖고 태어난 친자식은, 생물학적인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들 된 디모데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커서 성장을 해서 같이 동역자가 돼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나의 형제 디모데, 동급으로, 저는 아들같이 여기다 이제 동급으로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어느덧 성장해서 나하고 동급이 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신앙을 교육을 했는데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딸한테 정말 그 신앙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같은 레벨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죠?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키우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이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본이 되라. 내가 본이 된 거, 나의 본을 너희들 함께 나의 본을 받아라. 이런 말도 해요. 자기가 본이 돼서 나의 본을 받아라. 정말 담대하게 자기가 본보기니까, 내가 본보기니까 나처럼 해라.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너희도 본이 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내가 다시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창념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것이 본이 되라. 본이 돼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돼요. 내가 다시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준 정말 간절한 그 바람이었어요. 그만큼 본보기가 된다, 본이 된다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학습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보기예요. 모델링을 통해서 배워요.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관찰하고 보면서 그거를 따라해 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 것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거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성장했다, 배웠다, 학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저기 핑크색이 너무 예쁜데 너무 잘 받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핑크색 예쁘네. 조금 날 풀리면 저런 색 입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딱 관심을 벌써 주목이 이렇게 눈을 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 이쁘다 하고 여기가 기억이 되잖아요. 나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쇼핑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예쁜 핑크 옷이 딱 눈에 들어오면 내가 돈 내고 사서 입어요. 입었더니 사람들이 잘 받아요, 이뻐요 하고 칭찬을 해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게 이제 내 스타일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따라 했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 스타일이 되면 사람들이 멋쟁이, 옷 잘 소화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패션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고 했다가 이렇게 따라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벌써 오래 있었어요. 뭐 몇십 년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 계산할까봐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처음에 대학생으로 딱 들어올 때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올 때는 얼마나 풋풋해요. 네. 뭐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와도 진짜 애기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인사할 때도 막 쭈삣쭈삣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대학 4년 마치고 이제 신대원을 가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신대원 가서 3년 또 공부하거든요. 3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할 때 나한테 할렐루야 이러고 인사를 해요. 그 몇 년 사이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많이 컸네.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예.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런 모델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의 경우는 왜 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 부흥하고 막 영역이 있는 목사님한테 관심이 가잖아요. TV에 설교 나오다든가 우리 CTS 설교 방송 보고 이러면서 막 볼 거 아니에요. 관심 갖고 보잖아요.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제스처를 쓰고 저렇게 저기서 강하게 하고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김전도사, 내가 이번에 어디 부흥회 가서 좀 바깥에 가야 되는데 그때 김전도사 뭐 주일날 대예배는 안 되고 새벽 예배 때 설교 한번 할래? 네. 그래, 준비 잘해갖고 해야 돼. 네. 해가지고 이제 막 준비해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자기가 관찰하고 봤던 거를 실행으로 옮길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하는 거가 막 연상을 하면서 막 해갖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나왔더니 가시면서 교인들이 새벽재단에 뭐 많은 분들이 안 오고 어차피 새벽잠이 없으신 할머니 권사님들만 몇 분 계시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가면서 이 김전도사님한테 궁뎅이를 쭉 들고 아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우리 애기 전도사님이 많이 컸어요 하면서 막 이러고 칭찬해주고 가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이 사람의 설교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맨날 전도사님으로 있나요? 목사 안수 받고 그럼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 됐다가 이분도 막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하면 또 새로 신학교 들어오는 또 이번에는 이 전도사가 또 막 열심히 이 목사님의 막 설교 테이프 보고 하면서 또 따라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성장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보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하다가 그게 자기 걸로 돼서 이렇게 행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변화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모델링 학습, 모방 학습, 사회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학습이란 말은 사회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혼자서가 안 되죠. 이거는 누군가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따라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선 좋은 모델이 되려면 우리가 영향을 주고 싶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좀 이렇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좋은 모델이에요. 이해되죠? 예. 좋은 모델이 되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을 끌까?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고요. 어떤 사람이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서울역에 가면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노숙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그 사람들 보고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자야 잘 자나? 어떤 신문지를 어떻게 덮을 때 따뜻한 이렇게 하고 보고 따라하고 싶어요? 아니죠. 따라하고 싶은 거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봐요. 아까 그 신학생은 영역 있는 영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보지요. 내가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예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주목이 가요. 그거를 가리켜서 힘이라 그래.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통 있는 이 힘도 힘이지만 뭐 이렇게 축구, 야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겠죠. 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원하는 거, 병자, 이렇게 아파 본 사람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겠어요? 건강한 사람. 아, 나하고 같은 병을 가진 사람 누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해서 나았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뭐 했대? 뭐 먹었대? 그거 쫓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녹 좀 먹었대. 나도 녹 좀 먹어야 돼요. 맨날 뒤로 걸었대. 그러면 뒤로 걷고. 어떤 사람 등산할 때 보면 맨발로 오르는 사람 많아요. 그게 그렇게 발 지압이 된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또 한번 해봤잖아요. 산까지는 못 가고 우리 학교 운동장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야, 우리 맨발로 한번 걸어보자. 그래갖고 맨발로 한번 운동장에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발이 아픈지. 그 운동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가씨들은 누가 살 뺐대, 누가 다이어트 했대, 어떻게 했대? 커피 다이어트, 과일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쫓아해요. 이게 힘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영향을 주고 싶은 그 상대방이 추구하는 거가 뭔가, 그 추구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봅시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재력, 돈의 힘이죠. 네. 재력, 권력, 능력, 실력, 추진력, 분석력, 뭐 각가지 힘이 많아요. 그 힘, 우리 교회에서는 영력, 기도빨, 뭐 이런 여러 가지 힘이 많아요. 그 힘, 나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녀가 원하는 건 뭘까? 청소년들은 뭐를 제일 갖고 싶어 할까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 인기, 짱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 쫓아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누가 인기 있다 그러면 그 스타들 쫓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바지, 넓은 바지 입으면 청소년들 다 우르르 다 넓은 바지 입고, 좁은 바지 입으면 전부 다 좁은 바지 입고, 머리 뭐 짧게 하면 우르르 다 짧게 하고, 이렇게 모방 의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 스타들을 쫓아가요. 이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힘을 우리가 갖고 있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유사성이라 그래요. 이 유사성이라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같은 힘을 갖고 있더라도 나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델에게 더 관심이 가요. 다시 얘기를 하면 아주 부자가 되고 싶은 소년이 있다고 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많이 보겠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보겠죠? 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도 있고, 정주영, 이건희 하면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도 있고, 그렇지요. 참 보면 이건희 회장님은 하고 정주영 회장님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정주영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분이죠. 북한에서 소 팔아가지고 그 여비로 해서 서울역에 와서 뭐 쌀 장사 가게에서 일하고 뭐 하고 노동판에서 일도 하고 막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현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은 아니요. 그 아버님이 이병철이라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소년, 부자가 되고 싶은 소년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 다 힘이 있어요. 힘을 가져서 정말 관심이 가는 존재지만 한 사람은 자기하고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자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요? 비슷한 사람. 정주영의 자서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송아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나중에 왜 소를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쫙 가잖아요. 그거 볼 때 나도 소름이 막 다 끼치더라고. 전율. 네.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이 소년이 그래 결심했어 하고 밤에 자기도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왔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 겨우 있는 게 똥개 한 마리, 누렁이 똥개 한 마리 있어서 그거 끌고 가가지고 그거 팔아서 여비해가지고 서울역 가가지고 막 이거저거 해가면서 나도 성공할 거야. 그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공통점. 뭔가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그 사람이 더 좋은 모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요.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스타도 보면 어떤 스타는 엄친아 엄친딸이 있어요.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하나도 고치지 않았는데 얼굴도 예쁘고 아주 부잣집에 뭐 이러는 스타가 있는가 하면 공부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오로지 끼, 오로지 노력, 오로지 연습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스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공통점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이해되죠? 네. 이게 그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관계라 그래요. 관계는 친밀감을 이야기를 해요. 좀 이렇게 가까운 관계.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소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부자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재벌인 사람보다는 자수성가한 부자가 더 자기에게 좋은 모델이 돼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모델일지언정 이 사람은 너무 부자야. 너무 어마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쪽 건물에 가도 뭐 신분증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뭐 책에서 사진으로나 볼까 뭐 도저히 어떤 이런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사장님? 네, 그만큼의 힘은 아니더라도 재력이라는 힘이 이 재벌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힘이에요. 사장님이니까. 충분히 재력도 있는 데다가 이 사장님이 힘들지. 나도 너 때는 힘들었어. 다 그런 거야. 젊어서 고생은 야 사서도 해. 힘내.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말해. 어떻게 햄버거 하나 사줄까? 그러면서 그냥 툭툭 쳐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야, 난 너만 보면 야, 나 너 어렸을 때 날 모습 보는 것 같아. 에휴 이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거에서 이 아이는 모방 의욕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힘이 있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하고 어떤 이런 친밀감이 있는 관계가 있으면 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쓰이고 더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요.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까지 가지면 그거는 이제 좋은 완벽한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그래서 조성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해요.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뭐 하냐면은 막 맨날 악수해요. 이거 관계 조성하는 거거든요. 또 정치인들이 애기 안아줘요. 애기 한번 안아주면 그 집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뭐 삼촌, 이모까지 다 찍어. 예. 이렇게 또 스타들은 팬 서비스를 둘 수 있으면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스타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오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모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를 자꾸 어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의 장점은 무엇이? 스스로 찾아보고 그거를 좀 자꾸 보여주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 뭐예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 돈 많아요? 뭐가 힘이에요? 여러 가지 진짜 힘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 이렇게 보면 저는 관심이 가는 사람이 늘 웃는 사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분명히 행복할 기가 없는데 집 안에 채 변변한 거 없고 아들 지금 삼수하고 있고 남편은 한 번도 진급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만년 데리고 뭐 그닥 행복할 일이 없는데 아유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네. 가사 도우미를 하더라도 그 집 주인집 사모님은 벤츠 가죽 시트에 누워가지고 늘 눈물이야. 아유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들 아이고 하면서 맨날 눈물인데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하는 분은 아우 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라. 그러면은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하면서 물으면 저는 정말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변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난 너무 감격이 돼요. 이러면 그 사모님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나의 장점은 뭐지? 이게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모델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장점이 뭔가 나의 힘이 뭔가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까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 이 사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뭔가 어떤 면에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살고 담대함으로 살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백으로 늘 당당하고 이거 다 힘이에요. 이런 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누자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점이라 그랬죠? 예? 유사성. 이 유사성은 객관적인 유사성일 필요가 없어요. 딴 사람이 볼 때 뭐가 둘이 같아 이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만 공통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나하고는 뭐 우리 고양이 같아 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아파트 단지 살아라든지 눈이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라든지 이런 등등 성질이 급하지 나도 그래 나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유사성을 찾으려면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유사성.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힘, 유사성, 그 다음에는 관계, 친밀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는 시간하고 돈을 좀 투자해. 같이 밥도 먹고. 돈이 없으면 SNS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나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심화를 시키면 우리가 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근데 부모는요. 자녀에게 부모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하나님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너 오늘 아프니까 학교 가지 마. 그럼 안 가도 돼. 이놈이 너 꾀병 부려 학교 가! 그러면 가야 돼요. 너 이따위로 할래?
너 방에 들어가서 오늘부터는 TV 못 봐. 그럼 못 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공통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 어머 붕어빵이야. 빼다 박았네. 막 이 정도로 객관적인 공통점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이거는 혈연 관계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속옷만 입고도 뒹굴뒹굴 그러면서 같이 했던 그런 친밀감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위나 며느리감도 보지만 그 부모를 보지요. 선조들은 벌써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부모를 닮는데 앞모습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꼭 가야 돼. 늘 기도해야 돼. 말하는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다른 사람 봉사하고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주목하고 배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어린 신앙을 가진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노릇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